한 주간의 영화계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올해 가장 흥행한 영화와 흥행에 실패한 영화, 그리고 이번 주 개봉작들 중에서 기대작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포츠한국의 고규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올해 아직까지는 3월밖에 안 됐지만 가장 흥행한 영화를 꼽으려면 어떤 작품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영화 추격자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23일 기준으로 전국 누적 관객 440만 명 돌파했다고 하니까 상반기 1, 4분기에 가장 흥행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이나 그 빛과 그늘, 명과 암이 있는 것처럼 영화 추격자가 큰 성공을 거둔 반면 몇몇 영화들은 그 관객을 불러 모으지 못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영화계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대박 혹은 쪽박 영화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요즘 세태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싶은데 요즘 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 영화계도 예외가 아니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대박 영화를 한번 꼽아보라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이후로 추격자 이 두 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1, 4분기에 벌써 두 편의 흥행작이 나와서 한편으로는 한국 영화에 좀 좋은 희소식이기도 합니다만 반면 나머지 영화들이 그렇게 큰 흥행 성공을 하지 못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격자의 성공이 웰메이드 영화는 통한다 이런 희망과 함께 반면 한국 영화의 수요층이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보여줬다고도 하는데요. 실제로 예를 살펴보면 최근 개봉된 영화 마이 뉴 파트너와 허밍 같은 영화가 각각 전국 30만 명, 10만 명 남짓한 관객을 불러모으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추격자 이후로 개봉된 한국 영화를 쭉 살펴보면요. 아까 두 편의 영화 이외에도 바보, 대한민국시, 밤과 낮, 숙명 이렇게 총 6편인데요. 이 6편을 다 살펴봐도 총 관객이 150만 명 남짓입니다. 그러면 추격자 한 편이 400만 명이니까 나머지 영화를 다 합쳐도 그렇습니다.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져서 대박 영화가 아니면 나머지는 거의 흥행에 실패하고 적자를 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박도 좋지만 좀 골고루 이렇게 흥행을 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면 1등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영화들이 참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영화 관련된 기사나 그런 걸 보다 보면 쌍끌이 흥행이다, 견인차다 이런 영화가 간혹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 말은 이제 한국 영화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경쟁도 하면서 흥행을 주도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그 소위 말하는 중방 영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박스 오피스 2위를 하더라도 손익분기를 넘어서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거의 사라졌고요.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관객들이 재밌는 한국 영화가 아니면 아예 외화로 눈을 돌리는 그런 현상이 심해지면서 이렇게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관객들이 참 냉정해졌죠. 그 때문인지 몰라도요. 최근 개봉했던 영화 중에 외화 중에 만 BC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비롯해서 이제 모든 몇몇 해외 영화들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국내 영화들의 양극화 때문에 어부지리로 이 해외 영화들이 재미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지난 몇 년간은 그 한국 영화를 찾는 관객들이 한국 영화가 조금 자본성이 딸리거나 재미가 좀 부족해도 좀 봐주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요즘엔 사실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앞으로도 한국 영화를 찾는 관객들이 감소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고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반면 외국 영화들이 그 자리를 메꾸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박 혹은 쪽박 영화는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 때문인지 그 해외 외화를 수입하는 그 영화사들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그 마케팅을 대체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캐트린 제타 존스라든지 몇몇 할리우드 스타들이 영화 홍보차 내한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할리우드 스타들을 국내 시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질 것 같고 사실 이런 거를 살펴보면 한국 영화가 조금 위축된 반면 외화를 수입하는 쪽에서 마케팅을 얼마나 강화하는지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만큼 한국 영화 시장이 커졌다는 걸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 추격자 그리고 숙명 등 최근 이 남자 배우들이 주연을 맡은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을 했는데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이후로 여배우들을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좀 이례적인데요. 여배우들이 그 영화에서 너무 힘을 빼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여배우들이 많이 찾기 힘들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추격자 외에도 지금 개봉했던 영화 그리고 조만 개봉하는 영화들이 대부분 그 남자 중심의 영화입니다.
사실 여자 배우보다 남자 배우에 집중한 것 때문에 여성 관객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반면 남성 관객들 여성 배우가 없어서 좀 아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제 4월 3일날 개봉을 앞두고 있는 그 GP506이라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여성 배우들이 한 명도 출연하지 않아요. 겨우 나온다고 하는 게 사진 속에서 여성. 그렇죠. 군대에서 또 벌어진 이야기니까요. 네, 군대에서 벌어진 예. 이야기 때문에 사진 속에서 여자들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인데 사실 이 작품 외에도 이제 남자 주연인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계상, 하정우 주연의 비스트 보이스, 그리고 설경구, 정재현 주연의 강철중, 조인성, 주진모델의 쌍화점 등인데요. 사실 줄줄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들이 대부분 남자 중심의 영화이고요. 네. 이제 선굴군 그 남자 중심의 내러티브가 여성 관객들을 소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관측인 것 같은데, 사실 또 아직 개봉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영화들도 하반기에 개봉되는 영화들도 대부분 남자 중심이어서 조만간 그 여배우들 찾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독특한 현상인데요. 여배우들이 빨리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개봉작 중에서 볼만한 영화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두 편의 그 한국 영화가 주목할 만한데요. 그 삼국지 용의 부활, 동거동락 두 편입니다. 우선 그 삼국지 용의 부활은 얼마 전에 그 유덕화 씨, 그 매규큐 씨가 내한을 하면서 관객의 그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한국 영화로 소개한 점은 바로 한국 자본과 기술 그걸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여서 네. 한국 영화로 그 분류가 되고 있고요. 또 다른 그 두 가지 특징은 흔히 삼국지 하면 유비, 관우, 그 장비 이런 캐릭터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자룡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반면 또 조주의 손자로 그 매규큐가 나와서요. 흔히 얘기하는 그 익숙한 내러티브에서 한 발짝 뒤져서서 색다른 그 이야기를 찾아냈다는 게 재밌는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 대규모 전투씬이나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그런 화면 구성 같은 거는 빼어난 볼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내한했던 유덕화 씨나 레이큐 씨 이런 분들이 워낙 그 세계 시장에서 이름이 알려진 배우여서 해외 시장에서도 어떤 흥행을 불러오를지 그것도 관심사입니다. 그래요. 한국의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해외 스타들이 만나서 만든 영화 삼국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대작 중에 하나로 이제 동거동락이 있는데 굉장히 줄거리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줄거리는 그 20대 그 젊은 남녀와 40대 예. 중년 남녀가 얽히고 설킨 이야기인데요. 사실 뭐 이렇게 20대 남녀끼리 사랑을 하고 40대 남녀끼리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주로 좀 복잡한데요.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25이 된 여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특이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고요. 사실 엄마에게 성인용품을 선물한 딸이라든지 또 젊은 남자 바람이 난 아빠라든지 옥스트바에서 일하는 애인을 또 쉽게 그 허용해주는 여자친구라든지 흔히 이제 뭐 미국 드라마나 해외 영화 같은데 익숙해진 그런 관객들도 사실 약간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줄거리여서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영화계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독특한 소재와 줄거리,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얻을지 저희도 무척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스포츠한국의 고기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